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9년 고발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고발한 지 3년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만큼 지난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3년 만에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압수수색 동부지검에서 했다는 보고받고 참 빠르네 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이나 시간을 끌어왔다는 점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 박범계 법무장관의 말이 인상적이네요. 참 빠르네요. 예,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휘권이 있는 사람인데 참 빠르네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른바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저희가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저희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이미 기소가 돼서 유죄까지 다 받았는데 말이죠. 이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의혹 자체는요.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이 모 호텔에서 비슷한 시점에 관련된 산자부 산하의 자회사, 산자부 산하의 공공기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그렇죠. 2017년 9월경에 호텔로 불러가지고 지금 일단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그 사표들을 미리 출력해놓고 도장을 찍으라, 소위 말해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것이 의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2017년 9월 20일, 21일, 22일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사한 시점에 관련된 회사들이 임원들이 이제 사표를 제출해서 수리가 된, 바로 세표 제출은 동일한 날에 됐고요. 수리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임기가 다르게 남았고 또 가장 임기가 짧게 남았던 사람이 1년 4개월, 많이 남은 사람이 2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은 당시에 어떤 산자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정권 차원에서 사퇴를 종용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유로 이제 고발이 2019년 1월에 이루어졌고요.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는 2019년 1월에 고발이 이루어졌다. 네, 그럼 3년 전에 고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는 다르게 이 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사실상 아무런 진행이 안 되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러면은 왜 지금 진행하는지보다는 왜 그동안 진행이 안 됐는지가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그 동부지검에서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가 될 때까지 보고 그 내용을 보고 법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영상에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수사를 3년 2개월 동안이나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박범계 법무장관은 참 빠르네요. 이 얘기는 또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네, 결국은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정권에서 정권이 교체하는 것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미루던 수사를 거기 코드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으로 보면은 또 이제 장관 입장에 떠나 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왜 이 사건만 이렇게 그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더뎠나라는 또 반어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궁금할 수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당시에 이제 기소를 했던 또 검사들이 상당 부분이 이제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또 그렇게 검찰에 떠나는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주진우 당시 이제 전 부장검사인데요. 이번에는 또 인수위 차원에서 인사 검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배경과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랑 별개로 결국은 기존에 3년 동안의 수사를 안 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라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런 사건이 불거지고 수사가 재개가 되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게 공정과 상식, 동시에 또 국민 통합인데, 이게 범죄가 있으면, 범죄의 의혹과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그 수사를 하는 것이 혹시 국민 통합에 저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검찰이 지금 그동안 3년 2개월 동안 수사 안 한 검찰도 문제고,
정권이 바뀌고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권이 출범도 안 했는데 바로 3년 2개월 동안 하지도 않았던 수사를 갑자기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는 검찰도 문제고 이 검찰이 다른 검찰이에요? 똑같은 검찰이에요? 같은 검찰입니다. 예. 근데 바로 그 지점 때문이죠. 예. 그리고 진짜 힘은 기소하고 수사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수사를 안 함으로써 옵니다. 왜냐하면 기소하고 수사하고 기소를 하게 되면 사법부에서 판단이라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증거 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면은 사실은 평가가 어렵습니다. 바로 놓아주는 게 더 큰 권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들이나 시점과 방법들에 있어가지고 자의적으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그렇다면 그 검찰이 하는 수사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이유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와서라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결국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러면 같은 검찰이 기소해서 이미 1심, 2심 유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는데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될 때까지 유관되는 동일한 사건들을 진행을 안 하는 케이스는 적어도 제가 아는 경우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합리적인 이유인지에 대한 별도의 또 확인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린다는 검찰의 설명은 명분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법률가가 보더라도 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검찰은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만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또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적시에 빠르게 소위 말해서 핵심적인 시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판결 유무랑 무관하게 사실 수사 초기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미 관련된 내용들이 수사가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야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적어도 법률가들이 보기에는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가 말이죠. 이제 앞으로 만약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다면 자, 산업부 아까 국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산업부 국장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 불러서 그만두라고 강요를 했겠느냐.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러면 또 다시 청와대 인사들이나 현 문재인 정부의 정권의 어떤 실세들이나 뭐 이런 이름이 거론되면은 이게 그쪽으로까지 수사가 만약에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또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과는 굉장히 유관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건 중에 하나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고 결과적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이 그렇죠. 개입했다는 것이 예. 인정이 돼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어공늘공 이야기를 하죠. 어공늘공. 예, 소위 말 늘 공무원인 국장 같은 사람이 있고 어쩌다 공무원이 소위 정무적 사람이 있는데 소위 늘공인 소위 이 국장이 갑자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그 윗선에서 어떤 개입들이 있는지 당시 장관과 청와대까지 수사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실제로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서도 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시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지점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현 정권에 대한 수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이게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상당한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겠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또 다른 신 정권이 이제 전 정권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수사하고 그래서 검찰의 수사망으로 들어오고 그것이 또 사회적인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늦고 이제야 하고 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공정하게 제대로 수사가 됐고 그것이 어떤 정권과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됐으면 모르겠지만은 마치 이제 철이 지나니까 꽃이 피는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에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다가 정치적인 환경이 변형되니까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검찰이 얼마나 중립적으로 제대로 수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들게 하는 또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거 말고도 사실은 멈춰져 있던 수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그것 또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그 수사 자체의 목적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인 굉장히 폭풍을 불고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검찰이 아까는 3년 2개월 동안 수사를 안 한 게 더 문제다라는 인식을 보여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 네, 기본적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어떤 정권,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사실 상관없이 검찰이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사실 검찰개혁의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3년 만에 수사를 다시 이렇게 빠르게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에 해야 하는 수사를 안 했다는 거에 방증이거든요. 뭐 그냥 무혐의 종결도 아니고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또 안 할 것인가? 그건 또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수사 자체에 대해 가지고 또 정치적 고려에 의해 가지고 막거나 혹은 강요하거나 권장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또 공화국의 기본 정신에는 맞지는 않는 것이죠. 예, 이게 수사가 본격화되면 또 검찰 내부에도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게 동부지검장, 이게 서울 동부지검에서 하는데 동부지검장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이 동부지검장을 지낸 사람들이 이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런 부분도 또 수사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예. 공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앞으로의 인사 이후에 결국은 왜 수사가 안 됐는지에 대한 어찌 보면 수사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차피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중요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I'll be coming back to you, little sweetheart of the mountains, with your body. 예, 로키 산맥에 내가 살던 로키 산맥에 봄이 오면 다시 저는 그리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로키 산맥에 봄이 온다고 한다면 미국 전체에 봄이 온다는 뜻이겠죠. 봄은 왔는데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대단히 쌀쌀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 저녁 출퇴근길에 어깨를 잔뜩 움츠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벚꽃은 피고 진달래도 피고 봄은 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겠죠. 조금 춥더라도 어깨 한번 활짝 펴시고 우리 곁에 소리 없이 다가온 봄을 만끽하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it's springtime in the Rockies, I'll be coming.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